이번 영상에서는 정통국어 0803 8강 오발탄에 해당하는 부분을 선생님과 함께 해설해보고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쌤의 한마디인데요. 전후 혼란한 상황 속에서 라고 하고 있죠. 전후라고 했으니까 1950년대에서 60년대라고 볼 수 있고요. 왜 혼란했냐면 아무래도 이념 대립이 아직까지는 완벽히 해소가 되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제 실향민들도 발생했겠죠. 우리는 분단 국가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갈 수 없어진 사람들도 많이 발생했을 거고요. 거기에 의해서 일자리라던가 이런 것도 제대로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사회도 아직 복구가 되기 전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 속에서 왜곡된 삶을 살아가다가 파탄을 맞이하는 인물들을 오발탄, 사전적 의미로는 잘못 쏜 총알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런 오발탄에 비유해서 전후에 부조리하고 궁핍한 삶을 형상화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잘못 쏜 총알, 오발탄이라는 것의 어떤 상징적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요. 이 작품의 제목인 오발탄은 현실의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방향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철호의 모습이 마치 오발탄 같다라고 해서 비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철호라는 인물은 전후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방황하는 인간이고 그러한 비극을 함축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참한 현실의 비극을 함축한 제목이 바로 이 오발탄이 되겠죠.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요. 철호는 병든 어머니, 만삭의 아내, 부상을 입고 제대한 동생 영호, 명숙 이렇게 같이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 위에 나열된 인물들만 보더라도 철호가 얼마나 삶에서의 중압감을 느꼈을지 알 수 있겠죠. 만삭의 아내는 곧 병원이나 이런 시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상을 입은 동생이나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필요로 하겠죠. 그리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병이 들었으니까 또 돈이 필요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되어야 되겠죠. 얼마나 무거운 상황인가요? 그쵸? 그래서 이들과 함께 해방촌 판잣집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이 해방촌이라는 제목이 조금 웃겨요. 이들이 살고 있는 삶을 보면 사실 궁핍하고 비참하죠. 그럼 해방이랄 게 있나요? 사실 어떤 벗어난다 또는 풀려난다라고 이름 지어진 해방이라는 것과는 맞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상황과 이름이 반대될 때 반어적 명명법 또는 반어적 명명이다라고 합니다. 명명은 이름 붙일 명자, 이름 명자, 이름을 붙이다라는 뜻인데 반어적으로 이름 붙인 거죠. 그래서 더 설명해 보면 이름과 달리 빈곤하고 비참한 삶을 사는 공간임에도 해방촌이라고 이름 붙인 거죠. 그렇게 반어적으로 명명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맞아요. 비극성이 극대화됩니다. 아름다운 이름을 붙일수록 또는 좋은 이름을 붙일수록 그 비극성이 더 크게 다가오겠죠. 아무래도 그 상황과는 반대된 상황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해방촌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데 전쟁의 충격으로 어머니는 살짝 정신을 놓으셨어. 그래서 가자를 되풀이하고 여동생 명숙은 양공주가 되며 양공주라는 건 한마디로 미군의 여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여자친구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럼으로써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는 걸 양공주라고 불렀어요. 영호는 양심적인 삶을 거부하고 철호와 충돌한다. 여기 충돌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요. 물론 근본적인 이들이 갈등하는 원인 또는 이들이 비참한 삶을 사는 원인은 사회 문제에 있죠. 분난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그렇지만 이 사회 문제 속에서 두 인물이 가치관이 대립합니다. 그래서 충돌을 야기해요. 두 인물 간의 갈등은 철호는 양심을 지키고 살고자 하고요. 영호는 양심 그게 밥 먹여줘? 물질적 가치관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충돌하는데 철호가 결국은 영호라는 동생을 말리지 못했나 봐.
은행 강도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은행 강도로 수감된 영호와 그 다음에 출산으로 인한 아내의 죽음,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은행 강도가 되고요. 동생은, 아내는 죽게 되어요. 이런 두 가지 사건은 초로에게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겠죠. 그래서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갈 곳을 모르고 방황하던 초로는 치과에 들러서 평소에 앓던 어금니를 모두 빼게 되고요. 과도한 출혈로 의식을 점점 잃어가게 되죠. 그래서 택시에 올라탄 초로는 갈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다가 몽롱한 의식 상태에서 가자를 외치게 됩니다. 요게 전체적인 줄거리고요. 그 중에서도 초로와 영호가 어떤 양심과 물질적 가치관이라는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대립하는 대화 장면이 여기 가에 나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초로가 이야기합니다.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간섭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지금 여기서 그 느낌표 사용하고 있죠. 좀 큰 소리로 화가 나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흥분한 초로의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초로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쭉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구었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영호가 초로의 그 가치관 자체를 정말 폄하한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본다라고 보기는 힘들고, 물론 이런 양심적 가치관을 가진 형님한테 저 형님을 그래도 존경하고 있어요 라고 먼저 표현을 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야요. 뭐라고 평가해? 근데 형님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존경은 하는데 형님은 약한 사람이래. 왜 약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용기가 없는 거래요.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 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랑 가지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지요. 영호는 양심을 가시라고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형님을 존경하긴 하지만 형님이 양심을 너무 지키려고 하는 그 모습은 오히려 형님이 약해서 그런 것 같아 보여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초로가 물어봐요. 양심이란 가시?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해. 네,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에 가시입니다. 여러분 손끝에 가시 박혀보신 적 있죠? 되게 거슬리잖아. 이게 막 아파서 죽을 것 같진 않은데 너무 거슬려서 이거 뭐 빼기도 좀 너무 아프고, 그렇다고 냅두자니 계속 아플 거고 거슬리는 존재죠. 그래서 양심이란 게 참 거슬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윤리요? 그건 나이롱 반츠 같은 것이죠. 이브나마나 속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매한가지죠. 윤리는 쓰잘데기 없는 거래요. 이브나마나한 거 같은 거니까.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없대서 뭐 별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서로 지키는 어떤 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머리 위에 달린 리본 같대요. 뭐 있으면 예뻐 보이고 좋은데 뭐 없어도 별일 없는 거.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겁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자, 이 허수아비는 누가 무서워해? 참새들은 허수아비 되게 무서워해. 그러니까 이 참새가 뭐냐 본다면 사회적 약자나 피지배계층이에요. 일반적인 그런 피지배계층들은 허수아비 되게 무서워해. 근데 권력자, 지배계층, 정말 법률을 무서워해서 그게 제재안이 되어야 할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않는데, 까마귀만 돼도 무서워하지 않는데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 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영호의 이런 삐뚤어진 윤리관을 보니까 왜 이렇게 된 것 같아?
사회적으로 이런 양심이라든지 윤리라든지 관습이나 법률을 지켰을 때 크게 좋은 꼴을 못 보는 그런 모순된 사회여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법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요게 권력자와 사회적 약자를 이중적 잣대로 대하는 것 같다. 오히려 사회적 약자는 이런 법률을 무서워하지만 진정으로 법률을 좀 잘 지켜줘야 할 사회적으로 좀 높은 곳에 있는 권력자나 지배계층이 이런 법률을 마치 허수아비처럼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철호와 영호의 생각이 매우 다르죠. 철호는 양심은 지켜야 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어도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영호는 양심 그거 가시야. 윤리 나이롱 빤찌고 관습은 머리 위에 리본 법률은 허수아비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도덕관이 잘못 박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영호는 이런 낡은 것들보다는 물질적인 가치관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뒤로 더 읽어볼게요. 저도 형님의 그 생활 태도를 잘 알아요. 가난하더라도 깨끗하게 살자는 그렇지요. 깨끗이 사는 게 좋지요. 그런데 형님 하나 깨끗하기 위하여 치르는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크고 많단 말입니다. 철호가 깨끗하게 살고자 한다. 철호의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 철호는 나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돈을 쉽게 벌기가 힘들어. 당연하죠. 저는 복구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변변한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나쁜 짓도 안 하니 돈이 들어오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식구들의 희생이 너무 어처구니 없이 크고 많대. 영호는. 헐벗고 굶주리고 형님 자신만 해도 그렇죠. 밤낮 쑤시는 충치 하나 젓지 못하시고 이가 쑤시면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빼어버리거나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을 참고 있어요. 낯을 잔뜩 찌푸리고 참는단 말입니다. 이런 충치가 마치 뭐 같아? 철호의 어떤 정신적인 고통, 양심 같지 않나요? 이거 뽑아버리든지 치료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아픔을 견디게끔 만듭니다. 물론 치료비가 없으니까 그러는 수밖에 없겠지요. 그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돈을 어떡하던가 구해야지요. 영호는 돈이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형님 그 깨끗한 거 좋은데 그것 때문에 식구들이 희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구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장면이 끊깁니다. 자, 이 중간에 이제 아내가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아내가 죽게 돼요. 그리고 아까 줄거리에서 봤다시피 영호도 은행 강도가 되죠. 철호는 택시에 오릅니다. 이빨은 벌써 뺀 상태예요. 어디로 가시죠? 택시는 벌써 구르고 있었다. 해방촌. 자동차는 스르르 속력을 늦추었다. 해방촌으로 가자면 차를 돌려야 하는 까닭이었다. 운전수는 줄지어 달려오는 자동차의 사이가 생기기를 노리고 있었다. 저만치 자동차의 행렬이 좀 끊겼다. 운전수는 핸들을 잔뜩 비틀어 쥐었다. 운전수가 몸을 한편으로 기울이며 막 핸들을 틀려는 때였다. 뒷자리에서 철호가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S병원으로 가. 원래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 집으로. 근데 갑자기 S병원으로 가재요. 이 S병원은 뭐냐면 아내가 죽은 병원이에요. 아기를 낳다가.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생각하니까 S병원으로 가야 할 것 같은 거야. 운전수는 다시 핸들을 이쪽으로 틀었다. 운전수 옆에 앉은 조수애가. 여기서 택시 기사한테 조수애가 있다는 건 이때 당시 시대적으로 배경이 옛날이라는 걸 뜻해요. 왜냐하면 이때는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데이터가 필요했어요. 지도도 봐주고 길을 찾아줄 사람. 그렇기 때문에 조수가 택시에 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조수애가 철호를 뒤돌아보았다.
철호는 뒷자리 한 구석에 가서 몸을 틀어박은 채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 있었다. 그때 또 뒤에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야, X경찰서로 가. X경찰서는요, 동생 영호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철호는 집으로 갈지, 아내 병원으로 갈지, 영호한테로 갈지,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눈을 감고 있는 철호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아내는 이미 죽었는데 하고 이번엔 다행히 차의 방향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그냥 달렸다. X경찰서입니다, 손님. 조수애가 몸을 뒤로 틀어 돌리며 말했다. 가자. 철호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어디로 갑니까? 도착했는데 또 가재. 그래서 글쎄 가 라고 했더니 참 딱한 아저씨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했나? 운전수가 조수애를 쳐다보았다. 그런가 봐요. 둘 다 지금 철호가 취한 줄 알고 있는데 철호는 이제 충치를 뽑는다고 어금니를 다 뽑은 상태라서 과다출혈로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택시 운전수가 뭐라고 하냐면 어쩌다 오발탄 같은 손님이 걸렸어. 자기 갈 곳도 모르게 잘못 쏜 탄 같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운전수는 기어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철호는 까무룩 잠이 들어가는 것 같은 속에서 운전수가 중얼거리는 소리를 멀리 듣고 있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혼자 생각하는 것이었다. 이 궁핍한 현실 속에서 사실 철호가 짊어져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아들 구실, 남편 구실, 애비 구실, 형 구실, 오빠 구실, 또 걔래서 사무실, 서기 구실, 해야 할 구실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철호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거야? 우리 아까 앞에서 봤던 중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해야 할 게 많아. 그래서 난 네 말대로 아마도 조물주의 오발탄인지도 모른다. 방향성을 상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시대 상황으로 돌리고 있어요. 운명으로 돌리고 있고요. 조물주의 오발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갈 곳도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나는 어머니건 가긴 가야 한다. 어디건 가긴 가야 한대. 나는 어디건 가긴 가야 한대요. 철호는 점점 더 졸려왔다. 다리가 저린 것처럼 머리의 감각이 차츰 없어져 갔다. 가자. 철호는 또 한 번 귓가에 어머니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며 푹 쓰러지고 말았다. 자, 엄마와 철호가 둘 다 가자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데요. 엄마는 사실은 귀향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에요. 목적성이 매우 뚜렷한 말이죠. 물론 그 목적지로 갈 수 없다는 데 비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철호는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과연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상실하고 하는 말이 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와 철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성에 있죠. 엄마는 목적성이 뚜렷한데 갈 수 없는 거고요. 철호는 목적성을 아예 상실했습니다. 차가 내거리에 다다랐다. 내거리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어떤 시대적 상황을 암시한다,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교통신호에 빨간 불이 켜졌다. 차가 섰다. 또 한 번 조수애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시죠? 그러나 머리를 푹 앞으로 수그린 철호는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래서 철호가 탄 차도 목적지를 모르는 대로 행렬에 끼어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었대요. 철호의 입에서 흘러내린 선지피가 흥건히 그의 와이셔츠 가슴을 적시고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채 교통신호대의 파란불 밑으로 차는 내거리를 지나갔다. 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상황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작품의 분위기가 좀 어둡고 그 다음에 방향을 상실한 철호의 비극성이 잘 보이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잠시 멈춰놓고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문제 다 풀었다 생각하고 같이 한번 풀이해 볼게요.
위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모순된 현실에 대한 고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순된 현실은 뭐냐면요. 어떠한 복구는 아직 되지 않았는데 중압감은 높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양심적으로 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양심을 안 지키면 또 범죄가 되는 약간 이런 말이 안 되는 현실, 모순된 현실에 대해서 어떤 고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어떤 시대가 바르게 흘러가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비극성을 띠고 있다든지 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는 일들이 자꾸만 생겨날 때 모순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 맞죠? 등장인물의 대화를 통해 갈등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 철호랑 영호. 철호가 막 화내니까 영호가 형 존경하긴 하는데 형이 생각하는 그 양심이란 거 어차피 손끝에 가시 같은 거야. 관습 같은 거, 리본 같은 거야. 법률 허수아비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걸 통해서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상황 묘사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했는데 택시에 탄 상황을 통해서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죠. 상징적인 소재를 통해서 인물의 경제적 궁핍함을 나타내고 있다. 상징적인 소재 뭐 있을까요? 뭐 충치 같은 것도 되겠죠. 충치를 그때그때 치료하지 못하는 모습 이런 것도 궁핍함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겠죠. 또는 해방촌 궁핍함을 보여주는 배경 중에 하나겠죠.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 제가 아까도 말했다시피 아주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상에 있죠. 모순적인 사회상에. 인물 간의 가치관 차이는 이 사회상을 살아가는 인물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에 대한 선택의 차이예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되겠죠. 자, 그 다음 2번 문제. 가에 제시된 비유적 표현에 대한 영어의 의도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가가 뭐였죠? 가. 양심이라든지 또는 양심, 법률, 관습, 윤리 같은 것들을 비유하는 말들이 가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손끝에 가시는 양심을 지키며 살 때 어떤 성가심. 맞죠? 성가심. 엉성하게 만든 허수아비는 법률의 모순과 부조리함을 드러내기 위한 거 맞고요. 까마귀와 참새의 대조는 법률 규정의 이중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었죠. 계급적 갈등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어떤 계급에 따라서 사회적 계급, 그러니까 지배계층이냐 비지배계층이냐에 따라서 법률이 이중잣대를 들이댄다. 오히려 비지배계층을 보호해야 할 법률이 비지배계층에게 더 무서운 역할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 허수아비라고 하고 까마귀와 참새를 대조했지 계급적인 갈등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뭐 맞죠. 관습, 장식에 불과하다. 윤리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이런 거 다 맞고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철호의 인물됨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거. 철호예요. 양심적인 인물이나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가족들을 힘들게 한다라고 했으니까 좀 고리타분한 인물. 그러니까 어떤 융통성이 없는 인물인 것 같다라고 볼 수 있겠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지 못하겠죠.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삶을 개척? 이것도 변화에 적응하는 건데 그러지 못했죠. 우유부단한 성격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융통성이 없으니까 결단력 있는 성격인 것 같죠. 그 결단력이 너무 올곧아서 문제가 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양심을 지키고자 노력하지만 혼란한 현실 속에서 좌절. 얘가 막 은행 강도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좌절됐다 라고 보는 거.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텐데요. 물론 철호가 혼자서 막 은행 강도를 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았죠. 하지만 이제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아내는 결국 죽게 되고요. 동생은 은행 강도가 되고 본인은 충치를 제거했는데 과다출혈로 죽게 생겼어. 이러한 사실은 사실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려받지 못하고 결국 좌절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4번이 맞습니다. 혼란한 현실 속에서 이익을 꾀한다. 기회주의적이다. 그렇게 보기 힘들겠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가자. 다른 점. 어머니는 목표가 있고 철호는 없다라고 했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요. 철호가 술 기운 탓에 정신이 없는 거 아니죠. 과다출혈 때문이라고 했어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오발탄은 철호를 오발탄이라고 했죠. 그러면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한다 맞고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다 맞고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방황한다 맞고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다 파탄을 맞이한다 맞는데 고난 속에서도 어떤 방향을 잃지 않는 거죠. 신념을 지킨다. 오발탄이라고 보기 힘드니까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글에서 철호와 영호의 논쟁을 통해서 작가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 양심과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빈곤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 모순. 원래 이런 착한 사람들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게 맞잖아요. 권선징악이란 말도 있는 것처럼.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빈곤할 수밖에 없는 건 어떻게 보면 구조적 모순이죠. 부패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자 했는 것 같습니다. 작가가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충치의 상징적인 의미, 세상을 양심적으로 살아가려는 철호의 정신적 고통인데 이 충치를 마지막에 다 빼버리고 방향성을 결국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어머니가 가자라는 소리로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건 고향에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 분단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향민의 비애를 강조했다. 분단의 아픔을 드러냈다. 라고 보고 비극적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오발탄 작품 보는 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